있었던 크리스 보쉬. 하지만 그 소망은 결승전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의 덕 노비츠키에게 산산조각나 버렸으며 이에 보쉬의 마음 또한 분한 감정으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나 이 실패는 오히려 그의 가치관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는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르브론과 웨이드를 보조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긴 하였지만, 아무래도 과거 토론토 랩터스 시절 때보다 공에 대한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 이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개인적인 욕심은 이제부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로써 마이애미 히트는 우승이라는 목표 아래 다시 한 번 더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것 마냥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만난 챔피언 댈러스 매버릭스를 11점 차로 무너뜨렸으며 3개월 뒤에 열린 두 번째 맞대결에서마저도 21점 차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한편 보쉬는 감독의 지시를 받아 전보다 3점 슛을 자주 시도하였는데 아직은 성공률이 28%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슈팅에 대한 거리를 늘렸다는 점만으로 마이애미의 전체 공격 범위는 더 넓어졌고, 그 덕에 르브론과 웨이드의 돌파가 훨씬 더 수월해졌으며, 이처럼 골밑과 미들슛 그리고 3점에 이어 패스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빅맨의 표본이었던 보쉬는 여러가지 팀 전술을 구현시키는데 필수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한 마이애미는 동부 2등을 찍고 플레이오프에 돌입하였으며, 1라운드에서 뉴욕 닉스를 상대하게 된 보쉬는 홈구장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승리해내고 그 다음 3차전 원정을 위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산부였던 자신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산부인과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생명의 탄생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기에 보쉬는 서둘러 개인용 비행기를 렌트해서 마이애미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부인과 무사히 태어난 아이를 보고 안심한 뒤 다시 뉴욕으로 복귀해 3차전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 17점 차로 크게 이겨낸 그는 나머지 1승도 2경기만에 일찍 거두면서 그 다음 2라운드에 진출하였고, 여기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보쉬는 시즌 후반부터 파워포워드가 아닌 센터로 뛰는 중이라 자신보다 7cm나 더 높은 선수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파워는 여전히 부족해서 골밑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밀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득점에 대한 집중력과 상대 센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미들슛 능력, 그리고 단숨에 돌파해버릴 정도의 스피드를 갖췄기에 이를 가지고 수비에 대한 약점을 충분히 커버해냈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가 시작된 지 15분 만에 복부 부상을 당한 크리스 보쉬. 이날 결과는 다행히 마이애미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보쉬의 빈자리를 채워줄 마땅한 빅맨이 없었던 그들은 결국 인디애나에게 골밑을 초토화 당하면서 2차전과 3차전 모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놀랍게도 상대 센터보다 리바운드를 2배 더 많이 잡아낸 포워드가 4차전에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르브론 제임스. 심지어 득점 또한 인디애나의 최다 득점자보다 2배 더 많은 40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 같은 경이로운 활약 덕분에 마이애미는 4차전을 이길 수 있었으며 5차전은 32점 차로 승리, 그리고 6차전에는 드웨인 웨이드가 무려 41득점을 터뜨리면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그런 뒤 이 둘은 3라운드에서 만난 보스턴 셀틱스와의 대결에서도 환상의 플레이를 펼쳤고, 홈구장에서 열린 첫 2경기를 모두 잡아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원정 3차전과 4차전을 전부 패배하고, 심지어 보쉬가 다시 돌아왔던 5차전마저도 져버리면서 순식간에 그들은 탈락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르브론이 살벌하게 각성을 함과 동시에 45득점의 맹공을 퍼부으면서 침몰 직전에 마이애미를 구해냈고, 이에 용기를 얻은 보쉬는 마지막 7차전 때 전체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필드골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4번 시도에서 3번이나 성공시킨 그의 3점 슛은 팀을 결승으로 올려놓는데 정말 귀중한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9-4-1생으로 살아난 크리스 보쉬는 드디어 마지막 상대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마주하였는데요.
비록 1차전은 상대팀의 에이스이자 3연속 득점왕의 자리에 올라있었던 엄청난 공격수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선수에게 된통당하면서 패배하였지만 그래도 빅맨 포지션에서만큼은 자신보다 뛰어난 선수가 없었기에 2차전에서는 전체 선수들 중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승리에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어가 1대1 동점으로 맞춰지고 나서는 매 경기마다 4쿼터 내내 양팀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었으며 한편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했던 좌절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던 보쉬는 어떻게든 공격권을 지켜내고자 온몸을 필사적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러한 허슬 플레이 덕분에 한 끗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래 마이애미가 3차전과 4차전을 둘 다 6점 차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 마지막 1승만 거두면 모든 게 끝나는 5차전에서 보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슈팅 성공률과 득실 마진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24득점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눈부신 활약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우승을 차지해냈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고난, 그리고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이 영광의 자리는 보쉬의 커리어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되었고, 우승 트로피를 감싸 안으며 행복해하던 그는 얼마 전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수로서 최고의 업적을 달성한 크리스 보쉬. 10년차 12-13 시즌에 들어선 그는 2연속 우승을 바라보며 경기를 뛰었고, 이때부터 아예 센터로 자리를 잡자 그의 기동력과 장거리 슈팅 능력은 같은 포지션의 전체 선수들 중 원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팀은 3점슛 능력이 출중한 자원들을 추가로 확보해놨기에 코트를 넓게 사용하고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던 기존의 공격 방식도 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화 되었습니다. 이걸로 마이애미는 80%의 승률을 달성해내며 30개 팀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1등이 되었고, 그 위상은 플레이오프에도 이어져 첫 번째 라운드를 4연속 승리로 끝내버리는 결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라운드 역시 가볍게 4대1로 통과하였는데요. 하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대결이었던 3라운드만큼은 7차전까지 끌려가는 곤욕을 치렀으며, 이때 보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커리어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본인보다 높은 거인을 상대했던 그는 7경기 모두 리바운드 싸움에서 참패하였고, 심지어 그 와중에 득점을 4경기 연속으로 한 자리 숫자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동료들의 활약이 빛났기에 일단은 결승전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어마무시한 레전드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바로 4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팀 덩컨을 말이죠. 비록 나이가 36살이나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최강의 수비를 자랑하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중심이었고, 이에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보쉬는 1차전부터 덩컨에게 리바운드를 거의 3배가량 빼앗겼으며, 그뿐만이 아닌 득점마저도 블락에 막히면서 끝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나름 엘리트 빅맨이었기에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 2차전의 승리를 쟁취하였는데요. 그러나 원정에서 치러진 3차전은 무려 36점 차로 짓밟혀졌으며, 비록 그 다음 경기에서는 16점 차로 이겨내긴 했지만 곧바로 또다시 5차전을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6차전.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쉬는 계속 덩컨의 득점 공세와 리바운드에 한없이 밀리는 중이었고, 그렇게 계속 4쿼터까지 굴욕적인 모습만 보였던 그는 결국 탈락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승부는 종료 19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3점을 샌안토니오가 앞서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단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남아있었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점을 성공시키기만 하면 됐고, 이에 보쉬는 슈팅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스크린 몸빵을 걸어주었으며, 이걸로 어느정도 오픈 찬스를 부여받은 르브론은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허나 이건 튕겨져 나오고 말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골밑에서 자리를 잡은 보쉬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곧바로 그 기회를 가까이에 있는 동료에게 건네주었으며, 그렇게 긴박한 상황 끝에 3점 라인에서 쏘아 올려진 공은 기적같이 그물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순간 마이애미 팬들은 경기장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고 연장전에 돌입한 보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의 최대 특기인 기동성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1.9초를 남겨두고 동점을 만들려 했던 상대의 3점 슈팅을 완벽하게 막아냈으며 이걸로 마이애미는 기적적으로 6차전을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고의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7차전에서는 득점을 하나도 못한 채 덩컨을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는데요. 그래도 상대편 측에서 중대한 실수를 계속 저질러준 덕분에 이 결승전의 최종 승자는 마이애미 히트가 되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크리스 보쉬. 3번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무난하게 강팀들을 꺾으며 또 한 번 결승전에 올라섰고 이번에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너무 바깥에서만 플레이를 하다보니 골밑에서의 경쟁력은 스스로도 강점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약화되었고 이에 결국 보쉬는 덩컨의 벽을 넘지 못한 채 4대1의 스코어로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분한 감정을 가지기보단 오히려 그는 다소 후련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냐면 3연속 우승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압박감이 심해서 이를 버텨내는데 매우 힘들어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르브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승 후보팀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았으며 그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마이애미 히트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돈에 대한 액수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로 제의를 받았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며 게다가 르브론이 없기에 이제 보쉬는 공에 대한 소유권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거 4년 동안 10점대에 묶여있었던 평균 득점이 20점대로 뛰어올랐고 여전히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등 또다시 그에게 전성기가 찾아오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보쉬가 의사로부터 폐혈전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는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이동 중에 폐의 동맥을 막는 현상으로 잘못하면 급사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찍 발견해서 일단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구단 측에서는 출전을 중단시키고 치료에만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을 마친 뒤로는 다음 15-16 시즌 때 보쉬를 다시 기용하였으며 역시나 핵심 멤버답게 팀 내 최고 평균 득점을 기록해낸 그는 무려 11번째나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업적까지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필 또 한 번 혈관 속의 피가 굳어버리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조기 발견이라 치료가 일찍 끝나서 다시 또 경기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벌써 2번째라 그런지 구단 측은 보쉬의 복귀 의사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그는 혈액 희석제를 먹으면서까지 경기를 뛰겠다고 호소를 하였는데 이마저도 거절을 받자 결국 화를 내었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로서의 입장은 이해하나 아무래도 사망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질환이었기에 제3자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농구는 활동량이 많은 운동이라서 위험부담이 더 크므로 선수 노조 측에서도 복귀를 말렸고 메디컬 테스트에서조차 불합격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모든 걸 내려놓은 보쉬는 2017년 7월 4일날 마이애미 히트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는데요. 이때 우승에 대한 그의 공헌을 기념하겠다고 했던 구단 측은 시간이 흐른 뒤 2019년 3월 26일에 보쉬를 초청하여 영구 결번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쉬는 자신의 경기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아플 때에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준 마이애미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그렇게 모든 연설을 마친 뒤에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포효를 강렬하게 내지르는 걸로 13년 동안의 오랜 커리어를 마무리하였습니다.